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글러브 매 만지는 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걸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캐치볼이나 인체의 신비, 핸들링, 롤링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원위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위부가 잘못됐으면 이 원위부가 잘 구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 순서는 공방 오시면 원위부부터 근위부 순으로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퍼포먼스는 근위부에서부터 원위부 순으로 쓰인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했죠. 엄지관절 여기, 중지관절 여기, 검지, 약지 이렇게 다 5개 된다. 잼잼 말씀드렸어요. 그 글러브 만질 때는 두 번째 관절 제가 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아랫벽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럼 윗벽을 어디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관절을 접으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사람 관절을 이렇게 두 번째 관절을 보고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나이키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글러브는 일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접어야 될까? 손가락을 볼게요. 자, 마디마다 번호를 준다면 끝에 마디가 1번이고요. 제가 두 번째 관절 여기가 2번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3번은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딜 접는다? 손바닥이 접힌다. 여기 접히는 건 어디예요? 손바닥.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안 돼요. 손바닥을 접는 거예요. 글러브 껴보시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를 접으려고 3번을 접으려고 그러면 접을 수가 없어요. 사람 손의 구조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손님이 오셔서 누가 넘버 7이 검지중지로 쓰라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써야지. 자, 전 검지중지 여기 쓰라고 안 했어요. 여기 쓰라고 그랬죠. 이건 검지중지 쓴 게 아니라 손바닥 아래, 검지중지 아래 손바닥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관절을 접으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접었을 때 나이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접는 위치가 어디냐? 새끼는 1번이에요. 그리고 약지는 2번. 그럼 일자가 딱 되죠. 중지는 2번, 검지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검지는 사실 1번이었어요. 왜? 검지를 빼고 있으니까. 자, 글러브를 끼고 볼게요. 트레이닝 글러브예요. 자, 어딜까요? 자, 새끼의 1번, 약지 2번을 접을게요. 접었죠? 그럼 여기가 딱 접히죠. 다음에 중지의 2번, 검지의 2번은 어디죠? 여기죠? 이 파이핑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 사이를 보면 여기에요. 말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공방 오시는 분들한테 가공받으신 글러브를 갖고 가실 때는 제가 설명드려요. 1, 2, 다음에 중지는 2번, 검지는 1번. 그래서 1, 2, 1, 2, 2, 1, 1, 2, 2, 1을 만지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글러브를 이렇게 만들어요. 중지 끝에 빵! 마이너스 1. 아니면 중지 1번, 중지 1번 거의 안 되죠? 여기 0번. 아니면 마이너스 1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항아리 나팔꽃 글러브가 손을 넣어보면 딱 여기 들어가요. 자, 어딜 꺾었죠? 자, 마음껏 꺾어지죠. 꺾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어딜 꺾냐? 보시면 이만큼 꺾었어요. 어딜 꺾냐? 바로 여길 꺾고 있는 거예요. 0번을 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검지는 어디 있죠? 꺾인 데가 마이너스 1번이나 마이너스 2번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꺾어요. 힌지 꺾고, 즉 새끼 한 두 번째 관절 걸쳐 끼고 두 번째 관절 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정도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볼게요. 손을 더 깊이 넣은 다음에 관절을 찾아서 1, 2, 2, 1, 1, 2, 2, 1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이건 내 글러브가 잘 돼 있냐 셀프 체크 영상에 나왔던 주먹. 즉 뭐죠? 주먹으로 때린다. 그럼 관절. 그리고 잡으면 잡혀요. 근데 이거를 1, 0, 0, 마이너스 1 잡아버리면 네, 안 잡혀요. 똑같은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가 가공을 잘 해드렸어도 만지는 걸 이런 식으로 만져버리면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서원장 선수 글러브 말씀드렸죠. 어떻게 만졌을까요? 관절 넣고 1, 2, 2, 1 1, 2, 2, 1 어디에요? 1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랑 검지 끝이 방향이랑 글러브 끝, 손가락 끝이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네, 안 잡혀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1, 2, 2, 1, 2, 2, 1이에요. 그게 일자가 되게끔. 자, 트레이닝 글러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1, 2, 2를 만들고 주먹을 때렸어. 아랫벽
유지되고 위에 만졌어. 그럼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죠. 글러브 패턴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 트레이닝 글러브를 작은 걸 끼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트레이닝 글러브는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트레이닝 글러브는 이런 큰 거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하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했으면 그 트레이닝 글러브에서 효과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트레이닝 글러브를 끼고 캐치볼 하려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잡아요. 그냥 맨손으로 잡듯이. 글러브라는 게 뭐냐? 이 폭이 아래로 길어질 수도 있고 위로 길어질 수도 있고 이 비율이 다르겠죠. 그리고 좌우 폭도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넓겠죠. 트레이닝에 비해서. 그럼 길이는 엄지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외안이 이렇게 나가겠죠. 투수 올라오는 이 정도. 내안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고 각도가 다 틀리겠죠. 그럼 길이가 이게 10인치짜리거든요. 그러면은 11인치, 12인치, 13인치. 그게 패턴이고 가다예요. 미트는 이거 붙어있고 아랫벽 옆으로 가고 1루 미트는 붙어있고 야수처럼 뻗어있고 모든 시작점은 손과 트레이닝 글러브로 다 설명이 돼요. 예전에 트레이닝 글러브 설명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글러브 어느 미트를 끼나 이 작은 글러브를 만졌을 때 그 손 느낌 그게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질 때는 1, 2, 2, 1 1, 2, 2, 1 그리고 때려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뭐 특정 패턴을 만지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트, 포수 미트 만지는 법, 포수 미트도 뭐 패턴에 따라서 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1루 미트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것. 내가 관절을 접었다. 두 번째 관절을 접었다. 지금 예각이죠? 글러브는요. 아무리 내가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려고 해도 안 접힌다라는 거예요. 예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예각만큼 꺾어주게 관절을 만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손처럼 글러브가 되게끔 만들려 그러니까 손과 관계없는 데를 꺾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꺾게 만드는 거죠. 관절을 잡고 만지면 그렇게 많이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글러브 만지는 거의 기본이에요. 또 한 가지 여담을 드릴게요. 어제 온 글러브인데 제가 길들인 걸 중고로 샀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길들여진 적이 없거든요. 자, 보시면 검지 쪽이 완전 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퍼져 있어요. 바닥 다 울었죠. 이건 들떠서 보정 보러 왔는데, 근데 사실 보정이 문제예요. 형태가 문제예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전에 제가 이건 모양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이렇게 잡는 모양이 있다. 알비스 모델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검지를 눌러가면서 쓴 거죠. 자, 이렇게 쓰는 방식이 좀 옛날 선수들이 이런 경우도 있고, 일본 스타일 중에 눌러가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 잡혀. 왜? 440 글러브를 요것만 쓰게 만든 거예요. 딱 낑가서 일로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서 빨리 빼는 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는데 나머지 부분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는 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글러브를 그러니까 반쪽만 쓰게 되는 거죠. 잡는 넓게 벌려서 하지만 땅볼 받을 때 그냥 안정화되지 않게 그냥 넓은 빵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빼는 거죠. 잡을 땐 낑가서 물고. 이런 부분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뭐 이렇게 야구를 하셔서 에러 없이 잘한다면 야구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웹쪽으로 다 물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담는 거라든가 백핸드에 이제 약점이 생기는 거죠. 오므리는 거에. 이게 이제 선수들을 만날 때 상담할 때 얘기해요. 장점을 극대화해줬어. 이분의 포지션은 뭔지 모르겠지만 슛 세간 쪽에 있죠. 빨리 빼서 던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이걸 눌러서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 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러브 패턴이나 길들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핸드 싱글 캐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 치는, 즉 잡는 바운드는 됐지만 담는 바운드가 돌아버리는 형태가 생기는 거죠. 이분이 과연 이걸 쓴 분이 야구를 못했을까 이렇게 썼는데 웹이 하나도 안 틀려져. 잘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분한테 안 맞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440이거든요. 440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고가 높은 글러브고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이 바닥이 넓은 글러브예요. 이 웹 아래서부터 손바닥까지. 그걸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온 거예요. 차라리 210 패턴이라든가 좀 얕은 글러브에서 눌러서 하는, 이게 넓지 않고 고가 높지 않은 글러브를 그렇게 했다면 담는 것도 되는데 이 글러브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담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가락 그 알비스 설명하면서 이게 이렇게 210 설명하면서 이렇게 검지 눌러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원창 선수가 글러브질 할 때 막 이렇게 만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애매한 게, 그 진짜 공 잡을 때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아프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각이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검지를 눌러서 물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부분에서 그게 맞긴 한데 닿는 거라든가 다양한 손 모양에서는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접목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글러브 패턴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모든 게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 또 뭘까요? 사용하는 사람의 손 크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440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손이 조금 그래도 좀 큰 편이긴 했는데 문제는 440에다 이걸 접목시켜 버리니까 좀 오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컴파운드가 덩어리가 돼서 뭉쳤어요. 왜? 계속 누르고 하다 보니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한 번씩 떨구고 나면 계속 또 만지겠죠. 매만지면 매만질수록 우리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하듯이 바닥에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담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내가 관절 1, 2, 2, 1 만져주고, 즉 원핸드로 했을 때 물려주는 부분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물어서 빼는 걸 극대화시키는 건 두 가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원사이드로만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내 손의 관절 만지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이면 1, 2, 2, 1, 1, 2, 2, 1이라는 거. 그리고 글러브는 절대 예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엄지관절은 여기를 꺾는 게 아니라는 거.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아주시면 엄지는 여기가 쓰여진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잼잼 인체의 신비에 나온 얘기가 근위부 원위부 마지막 순서에서 원핸드 쓱 나가면서 마지막에 공이 물렸을 때 딱 물리면서 그때 힘을 주면서 잡는다는 거, 그때 이렇게 잡는다라든가, 그때 이렇게 잡는다라든가, 손 모양이 그 공이 물린 다음에 구현된다라는 거죠. 공을 잡는 과정에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의 관절 만지는 법 설명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글러브 패턴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만지는 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 안 아프게 잡는 법,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